다시 앞서서 조태용 국정원장 관련해서 현재 재판 영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다시 해보면 역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그 홍장원 1차장의 메모를 가지고 이제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국회 측은 반대 신문을 했고 이 관련 영상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메모를 처음 본 것이 언젠가요? 사실은 지난주 헌재에서 이게 나왔을 때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있은 다음에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지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셈인데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그 보좌관에게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그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자기가 파란 펜으로 그 사람 이름만 쭉 썼다는 겁니다. 거기 무슨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방첩사 뭐라고 써 있다 이런 메모들 이런 가필이라고 할까요? 이 가필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이 버전이 증인이 말하신 네 번째 메모라는 거죠? 세 번째 메모에 가필이 된 메모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네 번째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름 적혀 있는 사람은 14명이 안 돼요. 1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기억을 못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원래 포스트잇 했던 걸 한번 정서했다는 그 두 번째 버전. 네. 거기에는 몇 명을 적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건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제 기억엔 14명으로 생각되는데. 네, 메모와 관련된 얘기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저 메모를 이제 조태용 원장이 직접 적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홍장원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걸 홍장원 차장만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조주호 경찰청장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방첩사의 내부 간부도 그런 지시를 정치인 체포 지시 명단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만 지금 체포 구금 지시를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포 명단을 홍장원 차장만 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은 과연 주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실행에 옮겨졌는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조태용 전 원장은 본인이 작성의 주체도 아닌 메모에 대해서 홍장원 전 처장의 어떤 진술 내용을 이제 탄핵하기 위한 진술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불과해서 오히려 조태용 전 원장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은 좀 믿기 어렵다. 들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영 전 사령관이 방첩사 군사기밀 수사단장 노영훈에게 비원 벙커에 대해서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노영훈 전 수사단장이 방첩사의 이경민 참모장한테 비원 벙커가 이제 가보니까 적절치 않다. 그래서 군사경찰대대의 어떤 미결 수용소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까지 가서 직접 당시에 유치해 있던 3명의 그 미결 수용소를 다른 교도소로 옮기고 준비를 해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방첩사의 그 김대우 수사단장도 직접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잡아서 이송해라 수방사로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양측의 증인 신문이 끝나고 헌법재판관 김영두 재판관이 이제 직접 조태용 원장에게 그 얘기들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홍 차장이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조목조목 또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재판이라는 것이 뭐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뭐 특정인의 어떤 진술 내용이나 특정 증거에만 뭐 집착을 해서 그걸 위주로 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재판에 나와 있는 모든 증거 자료,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어떤 증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예. 재판관들이 실질적으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체포 지시에 따라서 실행에 직접 옮겨진 건지 여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